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N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NF는 전기차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 활성 물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이 업체가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셀사를 통해서, 셀을 만드는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해가고 있고, 아직 자동차 시장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이 순수 전기차는 약 10% 정도밖에 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이 시장 속에서 이 양극 활성 물질을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이 LNF의 성장성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작년에 이 LNF의 매출액 보면 3조 8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매출 외형을 키우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고객사이고, SK이노베이션이 나오는데, 사업보고서에는 실제는 SK온이라는 업체도 이 LNF가 이제 고객사로 모시는 회사죠. 그런데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역시나 이제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SK이노베이션은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라고 그러는데요. SK온 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쪽이 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SK온 쪽은 이 두고두고 이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그런 문제를 좀 담고 있는데, 저 차차 그 얘기는 해드릴 거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볼 때 이 수익,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실로 놀랍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559억 이전 전에 이제 그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요. 이게 재작년에는 9,664억으로 뛰었고, 또 작년에는 3조 8천억으로 뛰었어요. 점프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LNF 주가가 요 근래에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매출 외형이 성장하는 데서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면서, 즉 공장을 계속 지으면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과거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기록해 왔었지만, 작년 실적으로는 드디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는 소리죠. 지금 현재 캐파 속에서 충분히 이제 LG엔솔이나 SK온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충분히 찍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이제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는 이제 좀 눈치를 보면서 할 겁니다. 왜냐면 2025년 정도가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LG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완공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는 1차적으로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이 전기차 배터리는 그 당시에 2025년에 전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전기차들보다도 더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F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공장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올해 실적이 확실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가 전체 지분의 14.40%로 최대주를 차지하는데요. 이 세로닉스는 이 LNF의 주가 상승을 이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로 평가받으면서 세로닉스의 주가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NF는 지금 당장 주가가 60도각도 이상으로 급등한 것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파란불을 켜지만, 세로닉스는 이 LNF의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 이익을 받고 있어요. 보유 자산, 그러니까 보유 지분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로닉스가 항상 LNF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로닉스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갑자기 4월달 들어와서 3월 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완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이 핵심 소재, 이 소재들에 대한 그 중국 원자재 비율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 핵심 원자재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나 이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가 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런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에서 온 소재를 그 IRA 대상에서,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번에 그 지침 발표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그 규정하진 않아서 일단은 우리가 뭐 피해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 IRA에 요구하는 그 배터리 광물하고 부품의 역내 비중, 즉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우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그 LNF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이런 그 핵심 원자재하고 소재의 의존도는 점점 줄여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다른 기업들도 다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SK온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SK온이 미국에다가 그 켄터키의 공장 1공장, 2공장, 이 모두 다 포드 자동차하고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테네시 공장도 이제 설립을 했죠. 근데 제4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틀어져가지고 이 포드가 CATL이라고 중국 세계 1위의 그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잡고 LFP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짓기로 했죠. 이거는 그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한, 즉 기존 삼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화재 위험성이 낮은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대중화된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 CATL이라는 중국 업체를 미국에 있는 공장에 기술을 라이센스하는 그런 편법을 써서 중국 업체가 손을 잡은 거죠. 여기에 SK온이 팽당한 겁니다. 그리고 SK온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향후 이 미국 포드나 GM이나 이런 미국 업체들과의 이 전략적 제휴 관계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LNF도 이 SK온과의 거래에서 좀 불안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현대차의 판매량을 보면 아이오닉 5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기아차와 함께 거의 9% 정도 차지해서 이 9%면 뭐 이 정도 됩니다. 예, 3등 정도 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근데 지금 2.3%로 확 줄었죠. 이게 이제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현대차하고 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아예 그냥 퇴출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편법이 아니라 이제 뭐 예외적으로 렌트카에 대해서는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긴 뒀지만 그 부분마저도 이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낮추면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진짜로 그 경쟁이 안 되는 거죠. 현대차하고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못 버팁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뭐 LG 엔솔이나 SK온 쪽에서 납품받은 것들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LNF의 실적이 좀 불안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LNF의 작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약 38만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 정도에 있죠. 기업 가치가.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 때문에 차익 시장 매물이나 좀 주가가 흘러내리긴 했어도 결국은 실적 따라 주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이제 공급 과잉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2025년 이후에나 가야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LNF가 충분히 더 그 실적들을 양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2차전지 쪽은 실적을 놓고 보는 것이지 주가가 얼마큼 올랐다는 것을 갖고 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LNF의 최근 그 단기적인 주가 급락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을 좀 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는 무역 수지가 적자일 때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고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이쪽에 속해 있는 LNF 같은 경우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주가는 이 실적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참 감안해서 보시면 충분히 LNF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가가 급등한 것만큼 주가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 가격 조정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2차전지 쪽은 한 종목 한 종목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